안녕하세요. 금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3년 9월 9일 오전 7시 52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25,906달러입니다. 지금 뭐 4시간 봉상 좀 잘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제자리 빔이 나왔고요. 저는 좀 10월까지는 그냥 10월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더리움 선물 ETF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대신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빔이 계속해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는 계속해서 좀 온체인 데이터로 보게 되면 채굴자들은 조금이라도 반등이 오게 되면 좀 물량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 말은 유동성 압박이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단기 홀더들의 손실 비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소프 지표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빔 때보다도 단기 홀더들 손실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 가격 반등이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단기 홀더들도 물량을 조금 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이 이거 도무지 거래소 입금을 멈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반등이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상당히 조금 물량을 계속해서 좀 집어넣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제도 반등하니까 바로 물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조금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갔죠. 그때 SEC의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소송 승리하면서 가격 반등 크게 용수철처럼 나오니까 동시에 바로 그냥 채굴자들도 물량을 대량으로 좀 집어넣고 있죠. 이때까지 이어졌죠. 이때까지 결국 이제 차다 꼬라 박았는데 이 물량 못 받아 먹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규모 매수벽들이 전부 다 25K 하고 한 24K 중반까지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24.5K에서 25.5K. 지금 뭐 차트가 26K까지 혹은 27K까지 올라갔을 때 물량이 조금이라도 시장에 던져주면 그걸 받아먹을 매수세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 가격이 조금 반등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어제도 가격이 이제 조금 반등하나 싶었지만 또 여기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이제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주 작은 물량도 받아먹을 만한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는 26K 라인에 대신 25K 중반부터 해서 24K 중반까지 좀 빡빡하게 매수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던져지는 물량들은 바로바로 소화가 되죠. 그래서 200주 EMA가 그래서 지켜지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선물 매매 포함해서 가격이 빠르게 반등했는데 채굴자들 물량이 조금 들어온다. 평소보다 평균 이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친구만 봐도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게 단기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물량이 바로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어제도 단기 반등 나오니까 바로 또 물량이 평소보다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가장 큰 매도 세력은 채굴자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물 ETF권으로 블랙락 현물 ETF권으로 31K까지 차트를 끌어올렸을 때 물린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규모로 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세력들도 물려 있어요. 기관들도 여기 구간에. 그리고 이 물려 있는 퍼센테이지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거죠. 코로나 빔 때보다도 단기 홀더들 손실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제 빔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절 탈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특히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장대양동 빔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특히나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세력들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단기로 물려있는 애들 물량 다 털어먹을 때까지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 저가에 물량을 내다 팔고 있는 채굴자들이 있는 한 가격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 손절 탈출 또는 본절 탈출 나가고 단기 홀더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자들 역시 물량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현물 ETF권이 사실상 오래 통과되기는 힘들다 이거죠. 계속해서 받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뭐 10월까지는 뭐 단기 반등도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알트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러 도미넌스 상황도 어느 정도 알트로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대신 기대치 자체는 그냥 이번 반감기 장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번 반감기의 가장 큰 이슈는 비트코인 현물 ETF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준비 과정에서 반짝 알트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내년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권이 통과가 되고, 내년 12월에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도 몇 개 신청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 딱 1분기까지 토탈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를 쫓아가는 국면, 즉 마지막 알트장으로 마무리되는 이제 요 사이클을 기대해 봐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사이클도 아마 직전 2020년, 21년 알트코인 불장보다는 더 약할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18년 초까지 이루어졌던 알트코인 불장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더더욱 비트 이더 비중을 최대한 높여가는 게 좋고요. 모든 알트 매매는 그냥 비트 이더 개수 늘린다라는 걸로 귀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알트 빼고, 나는 진짜 1, 2년 좀 더 알트 빼고는 그냥 모든 알트 매매는 결국엔 비트 이더 매매로 비트 이더 개수 늘리는 쪽으로 치환시킨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도미넌스 얘기는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추세가 테스트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스캠성으로 나온 빔이란 말이죠. 좀 평균의 추세에 어긋나는. 요걸 빼고 추세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가 뚫리고 나서 테스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테스트에 성공했어요. 네, 테스트에 성공한 것 같아요. 요걸 빼고 나면 요건 좀 의도와 상관없이 나온 빔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기 박스권에서 내내 머물 차트였는데, 여기 박스에서 머물 차트였는데 요건 그냥 의도치 않게 나온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 추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여기는 이제 뚫고 테스트 마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형성된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상도 지금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실 때는 꼬리를 보는 게 아니라 종가 가격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꼬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종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종가는 떨어지고 있죠. 종가 마감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반전했단 말이죠. 근데 RSI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도 지금 지난 8월 언제야? 8월 17일 이래로 거의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즉 종가 가격은 떨어지는데 RSI가 올라간다는 건 뭔가요?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맥디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계속해서 일봉 종가 마감 가격은 떨어지는데 맥디도 역시나 오르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보조 지표들도 이거와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직전 8월 17일 형성된 이래로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상승 다이버전스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하락은 없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세를 하나를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큰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 확인은 직전 종가 기준이지 꼬리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봉이 마감됐으니까 잠깐 제가 댓글로 말씀드렸던 코베 차트하고 조금 봐보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즉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오늘 중내 내일 중내 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 괜찮다고요. 아직도 여전히 조금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종가 마감도 잘했고요. 조금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각수령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뚫고 나왔죠. 그리고 뚫고 나올 때 삼각수령으로도 볼 수 있는데 평행 채널로도 볼 수 있고, 이걸 삼각수령으로 봤을 때도 이걸 뚫고 나올 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뢰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돌파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즉 여기 하락 파동의 1.618 레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파동이 1.618 레벨. 여기가 되게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 되네요. 보시면 여기 피보나치 중첩 레벨 되는 거 보이시죠? 코베의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220달러. 즉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더리움 투자하고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만 중내산에 하지만 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꽤나 아직도 괜찮다 이거죠. 근 몇 주 동안, 근 며칠 동안 뭐 애플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제법 조정을 받은 장세였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또 마냥 좋게 볼 건 아니더라고요. 이 유동성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될 유동성을 얘네들이 갉아먹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베도 지금 시총이 2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조 정도 되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조에서 25조 사이를. 그러면 얘가 뭐 사실상 뭐 기아자동차하고 시총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실제 얘네들이 매출내고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걸 봤을 때 결코 순위가 높지 않잖아요. 제가 뭐 그냥 대놓고 수수료만 봤을 때는 얘는 넥스인 유니스왑에도 밀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애가 지금 25조라는 유동성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은 이제 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자금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아마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뭐가 선행으로 꺾일지는, 가격이 선행으로 꺾일지 아니면 이 맥디가 선행으로 꺾일지 RSI가 선행으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갈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전형적인 역 헤드앤숄더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이제 또 지지에 성공했어요. 살짝 떨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에 또 기어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 넥라인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를 조금 봐야겠지만,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넥라인 돌파하게 되면 얘도 이제 충분히 목표가가 1대1로 끌어올리면 목표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뚫리면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얘도 이제 여기 추세가 뚫리기 전까지는, 참고로 저는 이제 맥디하고 RSI도 전부 다 로그 맥디하고 로그 RSI를 씁니다. 뭐가 안 맞잖아요. 차트는 로그로 보면서 밑에 있는 보조지표는 선형으로 보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건 피보나치 레벨도, 차트는 로그 차트 보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은 로그 차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선형 차트 되돌림을 보고 있는 거 좀 어폐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보조지표도 그냥 로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꺾이기 전까지 얘도 계속 갈 거라고요. 뭐가 선행적으로 꺾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차트 상승 추세선이 먼저 꺾일지 아니면 이 보조지표 추세선이 먼저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만 이제 중내산해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단적으로 이 두 개의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개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차트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차트 집어들게 되면 다 지금 매물대 깨지면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코인베이스 차트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 보여주게 되면, 야, 이거 차트 진짜 좋다. 지금 뭐 주봉상 수렴된 이평선들도 다 뚫고 나왔고요. 여기 추세도 뚫고 나온 상황에서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꺾였단 말이죠. 좀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좀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죠.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비트코인은 저점 기준으로 아직 100%도 올라가지 못했죠. 물론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국면이지만, 얘는 지금 가격도 저점 레벨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가격 자체가 200% 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토탈 차트는 바닥 대비 거의 50% 정도 상승하는 수준에 있지만, 이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보면 결국 암호화폐 토탈 차트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차트의 상승률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이게 좀 안 좋게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되어져야 될 자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실은 여기로 분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하고 토탈 차트가, 특히 토탈 차트는 좀 심각한 수준이죠. 뭐 토탈 2는 더 심각하고 토탈 3 차트는 거의 그냥 바닥권에 있잖아요. 바닥권에. 그래서 이게 저변이 확대된 건 좋다 이거예요.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 레벨이자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그 코인베이스 차트 기준. 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좀 뭐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한없이 좀 나쁜 거죠. 좀 규제 환경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코인 투자를 하는 대신 이런 이제 간접 투자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할 때 얘네들이 뭐 직접적으로 코인 매수를 한다거나 현물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얘네들도 뭐 요새 비트코인 매수한다는 소식 좀 또 끊긴 상황이죠. 네. 좀 이렇게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좀 지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높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괜찮고요.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데이 트레이딩하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만 중내산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토탈 차트부터 해서 이 코인베이스 주식 혹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따라갈 거라는, 후행으로 따라갈 거라는, 왜냐하면 지금은 매집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일단 현물 ETF라는 약이 쳐졌단 말이죠. 지금 이 시장에 현물 ETF권이라는 약이 쳐져 있어요. 그게 독약이 될지 아니면 보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압도적으로 보약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더 꽉꽉 매집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던져주고 있는 주체들이 가격 주체나 아니면 공급 주체가 있다는 거죠. 가격 주체로는 단기 홀더들, 공급 주체로는 채굴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굳이 올려줄 이유가 없는데 왜 올리느냐.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쑥 올려버려야지 뭐 탈 기회도 없고, 고점에서 걔네들이 사게 되면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영상 감사합니다.